철수는 올해 42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노령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더 힘든 인생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사람들 틈에 끼어 회사까지 1시간 반을 흔들리며 가야 했다. 아침 출근길의 창문 밖에는 늘 똑같은 풍경이 흘렀다. 무표정한 사람들, 커피를 들고 허겁지겁 걷는 직장인들, 그리고 회색빛 도심의 아파트 단지들. 그에게 특별한 낙은 없었다. 퇴근 후엔 집에 돌아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TV를 틀어놓은 채 저녁을 먹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철수는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월급날이면 엔비디아 주식을 산다. 그 시작은 10년 전이었다. 그때 그는 막 40이 되었고 회사에선 더 이상 젊은 직원이 아니었다. 진급 경쟁에선 밀리고 아이들은 커가며 돈이 더 필요해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고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달 30만 원씩 주식을 샀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중심이 될 거야. GPU는 앞으로 모든 산업의 심장이야 라고 말했던 게 계기였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아이 학원비를 조금 줄이고 점심때 커피를 한 잔 덜 마시며 마련한 돈이었다. 그 작은 돈으로 매달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았다. 처음 몇 년은 지루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고 오히려 떨어지는 날이 더 많았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게 낫지 않아? 환율도 오르고 세금도 많다면서.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건 그냥 나랑의 약속이야. 그에게 엔비디아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었다. 매달 그 주식을 사는 행위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짐이었고 어쩌면 스스로에 대한 위로였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도 상사에게 혼난 날에도 월급이 들어오면 그는 똑같이 그 버튼을 눌렀다. 매수 완료. 그 한 줄의 문자가 뜨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많이 변했다. 2020년 코로나가 퍼지며 세상이 멈췄을 때도 그는 여전히 주식을 샀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경제가 무너질 거라며 두려워했지만 철수는 무표정하게 매수를 이어갔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샀다.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해야지. 그의 말에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단조로웠다.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회사는 언제나 바빴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며 아빠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더 이상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은 물었다. 이번 달엔 얼마나 샀어? 그 질문이 철수에게는 묘한 위안이었다. 이제 가족 모두가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회사 후배들은 그를 부장님이라 불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지하철,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출 상환일이 가까워오면 잠을 설쳤는데 이젠 그 걱정이 줄었다. 어느 날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그는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다. 이게 맞나? 화면 속 금액이 현실 같지 않았다. 10년간 묵묵히 사모은 엔비디아 주식의 가치가 이제 그들의 아파트 자녀 대출금보다 많아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대출 다 갚을 수 있겠어.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였다. 철수는 다음날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환 절차를 밟았다. 창고 직원이 축하드립니다라며 서류를 내밀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도장을 찍고 나서야 어깨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10년 동안 등에 얹어져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이게 다 꾸준함 덕분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월급날이 되면 똑같이 휴대폰을 켰다. 매수 완료. 그 문자를 다시 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대출도 없고 통장에 여유도 생겼지만
그 습관만큼은 바꾸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믿었던 10년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삼겹살을 구웠다. 아이들은 우리 부자야? 라며 장난을 쳤고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제 겨우 숨 좀 돌린 거야.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꿈이 하나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빚을 갚는 인생이 아니라 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보자.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남아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바라봤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매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안엔 그의 시간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지.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깜빡였다. 철수는 문득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매달 대출이자에 쫓기며 한숨 쉬던 30대의 자신. 그때 그는 몰랐다. 그저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그리고 지금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과거의 나.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익숙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다음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는 또다시 그 버튼을 누를 것이다. 매수 완료.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철수의 일상은 겉보기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고 점심시간엔 김치찌개 백반을 먹었으며 퇴근길엔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다.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대출의 무게가 사라지자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그는 이제 숫자에 쫓기지 않았다.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조급한 버릇도 카드값 결제일을 달력에 표시하던 습관도 사라졌다. 대신 그는 한결 느긋해졌다. 저녁엔 아내와 동네를 산책했고 주말엔 아이들과 영화도 보러 다녔다. 아빠, 우리 이번엔 제주도 가자. 그래, 비행기표 알아보자. 이 짧은 대화가 철수에게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었다. 예전엔 휴가철이면 늘 비용부터 계산하던 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바로 월급날의 매수 버튼이었다. 은행 대출이 사라진 뒤에도 그는 매달 같은 시간, 같은 금액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 이제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의식이었다. 꾸준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그는 매수 완료 화면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가끔 동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철수 씨, 그때 엔비디아 계속 샀다면서요?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까진 아니에요. 그냥 오래 버틴 거죠. 그는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라는 걸. 꾸준함과 절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결과였다. 그 무렵 회사는 큰 구조 조정을 겪고 있었다. 몇몇 동료들은 회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나 철수는 담담했다. 혹시 나도 잘릴 수도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 그는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일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그에게 물었다. 선배, 비법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전주가 떨어질 때마다 미치겠던데요. 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비법 같은 건 없어. 그냥 안 팔고 꾸준히 샀을 뿐이야. 매달 아무 생각 없이. 후배는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철수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늘 빠른 걸 원했지만 진짜 변화는 느린 곳에서 자란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엔비디아 매수 내역이라는 엑셀 파일이 열렸다. 2015년 3월 27일 3주 매수, 2016년 7월 5일 5주 매수, 2020년 4월 15일 7주 매수. 숫자들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하던 날들, 아이의 병원비로 카드값이 모자라던 달, 코로나로 집에 갇혀있던 계절들.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화면을 바라보던 철수는 문득 생각했다. 이건 주식 거래 내역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이구나. 그는 노트북을 덮고 베란다로 나갔다.
가을밤의 바람이 선선했다. 창밖의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고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안락함에 취하지는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 꾸준함을 가르쳐야겠다. 며칠 후 그는 큰아들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빠가 매달 하던 걸 보여줄게. 이건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시간을 쌓는 방법이야.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시간을 쌓는다고요? 응. 한 번에 부자가 되는 건 없거든. 하지만 매달 조금씩 하면 어느 날엔가 그게 인생을 바꿔. 철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 이후 철수는 아이들에게 용돈의 일부를 투자하게 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흥미로워하다가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또 흘렀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요동쳤다. 오르는 날도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이제 그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등락이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마치 날씨처럼 오늘은 비가 오고 내일은 맑을 뿐이었다. 어느 저녁 그는 식탁에서 가족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그는 생각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 그게 진짜였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다. 더 이상 승진에 집착하지 않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철수 씨, 요즘 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여요? 누군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래 살아서요. 그 말 뒤에는 10년간의 인내가 숨어 있었다. 연말이 되던 날 회사 송년회가 열렸다.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내년엔 돈 좀 벌자 라고 외쳤다. 철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끈 거실에서 그는 잠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휴대폰을 들어 증권 앱을 열었다. 엔비디아 매수 완료. 그는 다시 한번 그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 행위는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 같은 것이었다. 자신을 믿고 시간을 믿는 신앙. 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는 빚에 허덕이는 가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유로웠다. 그 자유는 단번에 얻어진 게 아니었다. 그는 매달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이다. 밤은 깊어갔고 그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알겠네. 기적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만드는 거였어. 그의 휴대폰 화면엔 여전히 익숙한 문자가 떠 있었다. 매수 완료. 그건 그의 또 다른 이름이자 삶의 기록이었다.